혹시 당신을 은근히 깎아내리거나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습니다. 이 모든 관계가 항상 순조롭고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눈앞에서는 친한 척하면서 뒤돌아서는 순간 우리의 이야기를 험담으로 바꾸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큰 혼란과 배신감을 느끼곤 합니다. 대체 왜 어떤 사람들은 남의 뒷담화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티 안 나게 은근히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깊이 파헤쳐보고 그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더욱 단단하며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뒷담화라는 것은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그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듣기 좋게 꾸며 말하며 쑥덕거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긍정적인 대화는 아니지만 사실 여러 심리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복잡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래 티 안 나게 남의 욕을 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시기심을 넘어 다양한 내면의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그들은 종종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며 타인의 성공이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직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난함으로써 일시적인 우월감을 느끼려 합니다. 마치 남을 험담하면서 자신이 그 사람보다 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당신이 잘 될수록, 당신이 행복할수록 그들은 더욱 불편해하고 당신을 끌어내리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비난은 당신의 가치가 아닌 그들 자신의 불안정한 내면과 자존감 부족을 반영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의 비난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가치가 아닌 그들의 불안정한 내면을 반영하는 것일 뿐입니다. 둘째,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자기애적인 심리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남을 험담함으로써 자신이 더 유능하거나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이는 마치 상대를 깎아내려야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때로는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을 깎아내려 자신이 더 나은 대우를 받거나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우월감을 증명하기 위해 타인의 불행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거나 없는 약점마저 만들어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이 당신의 가치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때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 우월감을 얻으려 할 수 있습니다. 걔보단 내가 낫지라는 식의 생각으로 자신의 불안을 잠시 잊으려는 것이죠. 또한 쌓인 감정을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뒷담화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공동의 불만을 공유하며 연대감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트레스 해소 방식은 결코 건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악순환을 반복하며 그들의 내면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기보다는 타인의 삶에 집중하며 자신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투사하는 데 몰두합니다. 그들의 스트레스 해소 방식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특정 집단과의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뒷담화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공동의 불만 대상의 상사, 특정 동료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며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다지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집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다른 집단이나 특정 인물을 비판하며 집단 내의 결속을 다지는 행위는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집단 동일성 유지를 위한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집단적 뒷담화는 마치 비밀스러운 동맹을 맺는 것과 같아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확고히 하고 집단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려는 미묘한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행동을 통해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들의 존재를 정당화하려 합니다. 다섯째, 자신의 자존감 부족을 타인을 비난함으로써 채우려 합니다.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거나 긍정적인 방법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대신 상대의 단점을 찾아 비난하며 공동의 관심사를 형성하려는 심리입니다. 이는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타인의 결점을 지적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며 타인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비난은 자신을 향한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된 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그들은 타인을 비난함으로써 잠시나마 자신의 무가치함을 잊으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결국 더 큰 공허함만을 남깁니다. 당신은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싫어하는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는 유형입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도 싫어해야 한다고 강요하며 다수의 의견에 기대어 자기 합리화를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들은 고립에 대한 불안감이 커서 혼자 미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시키려 합니다. 또한 말을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말을 옮기는 유형도 있습니다. 욕은 하고 싶지만 책임을 지기는 싫어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며 간접적으로 험담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떠넘기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퍼뜨리며 주변을 오염시키려 합니다. 당신은 이러한 감정적인 전염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뒷담화는 때로 특정 대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공동체를 보호하는 진화 심리학적인 순기능을 가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수직적인 상하관계에서는 뒷담화가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뒷담화는 불신과 오해를 낳고 건강한 소통을 방해하며 궁극적으로는 조직이나 관계 전체의 분위기를 해칩니다. 심지어 뒷담화는 개인의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뒷담화가 만연한 환경에서는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이는 생산성과 행복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영향들을 고려할 때 뒷담화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당신의 마음은 소중하며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당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존엄성을 지키는 능동적인 자세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타인도 당신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지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삶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첫 번째,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세요. 당신을 몰래 험담하거나 깎아내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인 분리입니다. 당신의 상처가 너무 깊어 고통스럽다면 상대방에게 어떠한 감정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슬프더라도, 실망했더라도 그 감정을 상대방 앞에서 드러내지 마세요. 오히려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당신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당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정리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당신의 감정이 더 이상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나는 너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아라는 단단한 내면의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전달해 주세요. 이것은 당신이 상대방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그들에게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을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데 사용하세요. 감정적인 거리를 둔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를 외면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당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왜 화가 났는지, 무엇이 당신을 슬프게 했는지, 어떤 기대가 실망으로 변했는지 등 당신의 감정들을 솔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스스로 통제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명상, 일기 쓰기, 운동 혹은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의 대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적인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쏟아붓는 대신 당신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세요.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평온한 마음이 곧 당신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거리는 마치 투명한 보호막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닿는 것을 막아주고 당신의 내면을 보호해 줍니다.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것은 당신의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것이며 누구도 그것을 함부로 다루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스스로의 감정을 소중히 다루세요. 두 번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당신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당신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불필요한 연락이나 만남은 피하고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이야기는 단호하게 중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대화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당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경계를 넘어설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를 더 작고 무가치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경계는 당신의 가치를 대변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에게도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행동입니다. 이전에 당신이 상대방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거나 당신의 불편함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면 지금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당신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때로는 단호한 거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연락을 잠시 끊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과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이 설정한 경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경계를 시험하려 들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세요. 당신의 확고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의 경계는 당신의 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마치 당신의 개인적인 공간을 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공간은 당신의 생각, 감정, 에너지, 그리고 시간을 보호하기 위한 신성한 영역입니다. 경계가 모호하면 다른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당신의 공간을 침범하게 되고, 이는 당신의 에너지 소모와 감정적 고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호하지만 예의 바르게 당신의 경계를 주장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이는 당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타인에게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삶에 머물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세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의 삶에 집중하고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새로운 취미를 찾고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당신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만큼 강력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행동에 좌우되지 않고 오히려 더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당신을 더욱 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최고의 복수이자 가장 강력한 증명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 단계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과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스스로를 위한 깊은 자기 사랑과 치유의 과정입니다. 상처는 때로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우리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상처로 인해 정의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상처보다 훨씬 더 크고 빛나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당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세요. 작은 성공들이 쌓여 당신의 자존감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 주변의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관계들을 구축하세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당신의 성장을 기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당신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필요한 사랑과 지지를 아낌없이 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당신의 내면이 단단해질수록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당신 스스로를 보호하는 힘이 강해집니다. 당신의 빛나는 모습은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하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의 주인공이며 행복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높인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장을 포함합니다. 당신의 관심사를 확장하고 지식을 쌓으며 새로운 경험을 통해 시야를 넓히세요. 당신의 내면이 풍요로워질수록 외부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투자는 당신의 자존감을 확고히 하고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가치를 누구보다 먼저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네 번째,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당신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이 오히려 당신의 삶을 망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코 회피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사랑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줄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계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 관계의 단절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유한하며 소중한 시간을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관계에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결정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세요. 죄책감을 느끼거나 상대방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사는 당신이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지지와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페이지를 넘기고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를 가지세요. 당신은 자유롭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당신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은 당신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결코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새로운 긍정적인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정신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불필요한 관계는 마치 당신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고갈시키는 흡혈귀와 같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을 지지하고 응원해줄 사람들이 항상 옆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별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몰래 티 안 나게. 당신을 험담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당신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은 당신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 자신과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투자하세요.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 가치는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은 당신이 약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상대방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거나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 자신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지 마세요. 당신의 내면에는 무한한 회복력과 강인함이 숨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당신은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말고 밝고 긍정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무엇보다 귀합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며 당신의 단단한 마음을 지키고 더 나은 당신의 삶을 만들어 가세요. 당신의 용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타인의 그림자에 가려져 당신의 빛을 잃지 마세요. 당신의 행복을 위한 여정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용기와 큰 깨달음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삶에 힘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